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제치하의 민족교육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교육정책은요, 시기별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정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당시는 조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고요, 일본 교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조선이라는 흔적을 지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차별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아정책이긴 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의 좀 구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교육 6년을 조선에서는 4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령만 내리고 고등교육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민족운동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학이 민족정신을 계승하고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기본 전진기지였습니다. 일제의 억압을 갖다 감수하면서 여기서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들, 특히 사학 중심으로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일제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08년 사립학교령을 내려가지고 사학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8년에 5천여 개의 사학이 있었는데요. 1905년 5월에는 2250개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 병합 이후에는 4번에 걸쳐서 사립학교령을 개정을 하는데요. 1910년에 2250개 교가 있고, 그 다음에 1919년에 742개 교, 그리고 일제 말에는 400여 개 교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사학에 대한 탄압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원래 전체주의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학을 탄압을 합니다. 갖가지 이유를 많이 들죠.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공립학교를 해서 보통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하고 국가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또 다른 목적으로는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는 사학을 탄압하는 게 문제였죠. 이제 전체주의 세력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북한도 뭐 그런 식이었고요. 소련이라든지 중국 공산당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와 일제 군국주의, 전체주의 세력에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파들이 그러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뭐 사학 비리를 없앤다는 것은 외면의 포장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자경 세뇌화 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관선 이사가 파견되고 또 그 학교를 장악해서 전체 세뇌화시켜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항을 해서 사학이 교육 구국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학이 개화사상을 밑바탕으로 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터득하게 했고, 또 그 이후에는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선배들이라든지 또 우리 학교를 나온, 제 고등학교를 나온 선배님들이 또 선생님이 되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되고, 또 교장이 되고, 또 이후에 사회 저명 인사가 돼서 찾아와서 이전의 구국운동, 그 독립운동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90이 넘고 그 당시 80이 넘고 이런 분들이 와서 들려주고 이러면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저절로 생기더군요. 이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사학은 개화서부터 독립운동까지,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학의 대부분의 교육 목표는 이제 구국을 위한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사학 담당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참여하게 되죠. 나중에 60만세 운동, 1926년에 있는 60만세 운동도 학생과 사학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근대 그 민족 교육 운동은 사실상 근대 사학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일조와의 피나는 투쟁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민족 투쟁사가 결국 근대 사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학의 역사적 전통은 조선 말의 개화운동, 항일투쟁,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투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간회 활동이 있었는데요. 신간회는 1927년에 창립돼서 1931년까지 활동한 민족운동 단체였습니다. 좌우 합작이었죠. 그 100개 지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교육 활동과 또 민족 교육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대구지에서 했고요. 또 학교 교육을 조선인 본위로 할 것, 그리고 학교 교육 용어를 조선어로 할 것, 그리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를 실시하라, 그러한 요구들을 동경지회, 안성지회, 대구지회, 봉화지회, 경서지회에서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학생 생도의 연구에 대한 자유 및 자치권 확립에 대한 거는 그러한 요구들을 했는데요. 그것은 동경지회, 안성지회, 대구지회, 북청지회에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회가 100여 개 있다고 그랬죠. 또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허가제 폐지 및 관, 사립학교에 대한 경찰 간섭 금지, 이것은 원산지회, 경주지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아동의 의무교육제 확립, 이러한 요구들을 했었는데요. 동래지회, 경주지회, 선산지회, 동경지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야학을 허가해달라, 이러한 요구들을 했는데요. 김천지회, 통영지회, 김해지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문고를 설치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것은 동서지회하고 동경지회에서 했습니다. 신간회 활동에서 보듯이 독립운동이 좌우 합작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좌우가 불리하게 된 것은요, 그 소련군 앞잡이들이 공산당이 내려오고 소련군들이 내려오면서 무자비한 그 약탈, 그리고 민간인 학살, 그리고 김일성 정권은 친일파를 갖다 청산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전향한 사람은 그대로 간부로 사용을 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런 걸 보고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정체를. 이게 전체주의 세력이고 공산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또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그 독립운동의 본류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 그게 정통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민족운동을 하던 공산주의자라든지 중국에 가까웠던 연안파는 김일성 정권에서 모조리 숙청이 당합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식인들이 보게 되면서 그 사학들 대부분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고요, 소비에트 꼭두 정권이고요, 무자비한 사륙 정권이고요, 그 매국 정권이죠. 그 소비에트의 그 위성 국가로 남으려는 그러한 것을 잘 알게 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확실히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사학운동,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양이나 이러한 사학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그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의 산 사학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는 조선 밀립 대학의 설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별정책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을 위한 밀립, 그러니까 관공립이 아니라 민간에서,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우겠다. 이런 모금운동과 적극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의 애국운동과 구국운동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뿌리는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었죠. 그러한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교육 수준이 국내 대학을 가질 정도로 높다. 그리고 우리의 민력, 민도죠. 우리의 민도가 이를 지탱할 정도이며, 대학 교육을 통하여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높이고 민족을 단결해서 새로운 희망과
긍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1922년 11월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3월에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란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예과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3년제 법문학부를 개설하고요. 4년제 의학부도 또 개설합니다. 그리고 1938년은 이공학부를 개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이고요. 조선 학생들은 정말 극히 우수한 일부 학생들만 이제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같은 레벨이 아닌 거죠. 하여간에 이렇게 조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제는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동화하려고 그랬고 또 차별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 싸웠다. 거기에 중심은 사학이다. 대한민국의 사학이다. 사학은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 상당히 줄었지만 그 민족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3.1운동, 60만세운동까지 주도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길러냈다. 그리고 조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통해서 또 조선인들의 독립정신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렇게 오늘 수업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